그럼 이어서 24번도 한번 해보십시오. 프랜스의 세상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금융이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직 숫자 통계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리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만 얘는 사실 그 이상의 역할들을 담당하는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단지 이렇게 이익을 내는 것 말고 이 금융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보기 3번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the word finance는요, 이 finance라는 단어는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갈까요? 이걸 finance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finance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근데 finance라고 읽으면 이건 미국 영어고, 그다음 finance라고 읽으면 얘는 영국 영어입니다. 단모음 아예 하나를 놓고 이렇게 읽으면 다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차이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놓고 미국 애들은 direct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은 direct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미국 애들은 mobile이라고 그러고 영국 애들은 mobile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둘 다 막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전화기라고 할 때는 모바일이라고 그러고 위에 뺑뺑 돌아가는 건 모빌이라고 그러고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면 좋길 텐데 두 개로 막 나눠서 쓰죠. 이거 로마 말 finis에서 나오는 겁니다. finis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끝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돈을 다 갚았다라는 금융거래의 끝을 이야기하던 데서, 재정적 거래의 끝을 이야기하던 데서 이 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걸어 다니시다 보면 간판에 은행가들에 가보면 무슨 파이낸스 이런 거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미래 에셋처럼 에셋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거 보면 아, 얘가 재정, 금융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얘네들이 종종 뭐로 여겨지냐면 realm이라고 하면 영역이라는 명사예요. 뭐의 영역으로 여겨지냐면 숫자나 통계의 영역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실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혁신을 몰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spur이라는 말은 이제 제법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숨 쉬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 쉬어서 숨을 불어넣고 기운을 불어넣는 것 다 spur이라고 그래서 inspire이라고 하면 숨을 불어넣다, 기운을 불어넣다, 영감을 불어넣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면 respire이라고 쓰면 호흡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가르쳐 드렸고, respiratory라고 쓰게 되면 형용사가 돼요. 마찬가지로 inspiratory라고 쓰면 형용사가 되고, inspiration이라고 이렇게 ration이라고 쓰면 이렇게 명사가 되죠. 오늘은 다른 거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그러자고 했으니까 per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per이라는 접두사는 어떤 의미가 되더라? 쟤는 뭐뭐를 통하여 라는 through의 의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through라는 놈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냐면 통과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마치는 것 주로 through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erspire이라고 쓰면 뭘 통해서 숨 쉬는 거냐면 얘는요, perspire는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걸 perspire이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땀 흘리다라는 이런 단어가 돼요. 피부를 통과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novation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기억할 수 있을까? NOV가 뭐였죠? 새로운 거. 그래서 novels라고 쓰면 뭐가 됐더라? 초보자가 됐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novel이라는 말이 새로 나온 장르가 되어서 소설이 됐었고, 그 다음에 뒤에 TY를 붙이면 참신함이라는 단어도 됐었고, 기억하셔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좀 기억을 좀 해보세요. 기억을 좀. 그 다음 renovate이라고 하면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이런 말 됐었고, 그죠? innovate이라고 하면 완전 새롭게 하다라고 해서 혁신하다라는 단어가 됐었죠. 나중에 말로 이렇게 계속 몇 번 주고받으면 다 기억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entrepreneur라는 명사는 기업가입니다. 아주 도전 정신이 투철한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entrepreneur라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은 venture라는 단어는 모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두세요. 앞에 ven이 들어가면 뭐였더라? 얘가 오다였죠. 그죠?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기업가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근데 벤처라는 단어는 지금은 모험하다라는 뜻이 됐죠. 벤처가 모험 또는 모험하다라는 동사가 됐고, 앞에다가 AD 붙이면 어드벤처라고 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겠네요. 탐험 모험이라는 뜻으로 쓰죠. 뭐 롯데월드 이런 데다가 많이 붙이는 이름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고작 바이킹 타면서 뭘 이렇게 그걸 탐험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장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뭘 만들어내죠? 부의 얕은 이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shallow라는 말이 얕은 거잖아요. 소리가 비슷한, 그래서 hollow는 뭐예요? hollow는 얘는 속이 비어있는 텅 빈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shoal 같은 말이 낮은 둔덕 이런 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쟤는 뭐 여기서 요 정도만 해두고 가죠. 자, 얘네들은 단지 이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대신에 어디에도 목표를 하냐면 사회에 가치를 들여오는 데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Like chef처럼 말입니다. chef처럼 who combines diverse, 그러니까 이걸 diverse라고 읽으면 영국 애들인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 중에도 영국 영어 섞어 쓰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있어 뵈나 봅니다. 그러면 그래갖고 일부러 막 영국 영어 발음하고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죠? often이죠, 그죠? 근데 T 발음이 있습니다. 영국 애들은 often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 중에 꼭 그렇게 읽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셰프처럼인데 어떤 셰프냐면 다양한 인그리디언은 내용물, 구성분, 성분이죠. 이 다양한 성분들을 결합해서 아주 독특한 QUE가 형용사 만드는 전미사였어요. 그래서 UNI에다가 형용사 만드는 전미사 붙여서 독특한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한 퀴즈는 키친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키친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퀴즈니 뭐가 되냐면 요리가 되잖아요. 자, 독특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비즈니스 리더들은 뭘 이용하냐면 다양한 전략, 이거 장군의 기술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스트라토스라는 말이 뭐였더라? 그게 군대가 되는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뭐 기억 못 해도 됩니다. 뭐 다 기억할 수 있나? 뭐 어떻게. 자,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이용해서 뭐 하게 하냐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억나죠? 전파를 흐르게 하는 거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흐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거라도 기억하면 됐죠. 뭐. 이 전파의 길이 채널이면 대포가 가는 길이 뭐냐면 캐논입니다. 캐논 안 들어봤어요? 대포? 대포를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탄환이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에 붙었죠. 아, 캐논 변주곡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흐르게 하죠. 그래서는 뭘 보장해 주냐면 자기들의 노력이 뭐 되지 않도록 degrade 되지 않도록, D가 아래로 가는 거니까 grade가 뭐예요? GRAD라는 말이 들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스텝, 단계를 grade라고 그래요. 그래서 gradual이라고 쓰면 뭐 되죠?
예, 점진적인, 단계적인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영영사전을 찾으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 말이 gradually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마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예, graduate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졸업하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가 그레이드를 올리면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레이드를 내리면 degrade가 되는 거니까 degrade라는 말은 강등시키다라는 말이나 그다음에 단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환경 또는 자기들이 복무하는 환경이나 사회의 단계를 저하시킨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겠죠. 하다 보니 설명을 다 해버렸네. 자, 그 다음에요. 저기 like chef라고 할 때 chef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가 캡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발음이 아까 불어에서처럼 약해져서 뭐가 되냐면 chief가 되고 이 chief라는 말이 형용사로 그래서 주요한 이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되죠. 우두머리를 chief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왜 병원의 거주의사 뭐라고 그러죠? resident라고 하죠. 원래 병원이 hospital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나가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돌봐주던 사람들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로 resident라고 불렀던 게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치료해주는 거주의사를 resident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왜 병원에 가면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출퇴근 안 하고 남아갖고 거짓골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환자들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레지던트 중에서 그래서 4년차 레지던트를 제일 높은 사람을 chief 레지던트라고 불러요. 병원에 가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관두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셰프가 이제 주방의 우두머리를 셰프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걸 프랑스 사람들은 다시 또 나눠서 헤드 셰프, 그다음에 수 셰프 이렇게 뭐 주방장, 부주방장 이렇게 나눠서 다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셰프하고 쿡하고는 다르죠. 쿡은 뭐예요? 그냥 요리사입니다.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 쿡이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 쿠커라고 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ER이 붙는다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쿠커는 냄비입니다. 냄비. 요리하는 도구를 쿠커라고 그래서 What's your occupation in Korea? 한국에 있을 때 너 직업이 뭐였니? 라고 그러면 I was cook in Korea라고 해야 되는데 I was cooker라고 하면 난 냄비였지. 이런 얘기 굉장히 웃기는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많이 그래요. 자기소개할 때 이거 많이 하는 진짜로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읽죠? 영어는 모음이 2개 들어가면 얘가 강세를 가져서 캐리어가 아니고 얘는 career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career woman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야 내가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라는 말이 되는데 캐리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부두나 이런 데서 집 나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살짝 나르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나르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쓰면 너 뭐였니? 제가 짐 좀 졌죠. 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되는 거죠. 셰프하고 쿡 중에 얘가 당연히 높은 겁니다. 얘는 당연히 한자어로 쓰면 이런 느낌을 가지는 말이니까 우리말의 주방장 정도로 해석하기 좋은 말이고 이건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이런 거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쿡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짜파게티. 갑자기 그러니까 기생충 영화에 나오던 기생충이 뭐였죠? 영어로? 오늘도 페르가 나올 건데 왜 기생충이었죠? 페르가 무슨 말이어서 나란히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란히 함께 같이 시토스가 먹다인데 저거는 몰라도 되고 함께 같이 먹는 놈이라고 기생충이라는 이름을 붙은 겁니다. 여기 보면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아줌마 짜파구리 끓일 줄 알아요?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 송강호네 집안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되돌아온다고 연락이 오는 장면에서 애가 먹고 싶어 하니까 그 짜파구리 끓일 줄 알아요? 하는 이 장면에 저는 직업인지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했을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번역을 할까? 저는 이제 저런 데 관심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스테이크를 넣어 먹는 데 관심이 있었겠죠. 그게 그 장면 그 계층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나와요. 짜파게티를 끓여 먹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분은 반반이 아들이 양으로 승부하잖아요. 각각 하나 2개를 섞어 먹는 거고 얘네들은 살치살 뭐 이런 걸 넣어서 끓여 먹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짜파구리가 영어로 번역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번역 못하는 말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번역가의 정말 뛰어난 재주를 활용해서 살아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직접 영어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까? 네? 근데 문제는 영어권 사람들이 대충 감이 와야 되잖아요. 두 개를 섞었다는 이미지도 들어가야 될 거고 저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저걸 아주 멋지게 번역을 했더만요. 재밌게.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부커상이라는 문학상 아세요? 일명 세계 3대 문학상입니다. 노벨 문학상, 그다음에 부커상, 그다음에 또 하나의 톨스토이 문학상. 근데 우리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부커상도 타고 노벨상도 탔죠.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과 채식주의자에 보면 그 아무리 쳐다봐도 못 옮길 말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놈의 전라도 사투리는 어떡할 건지. 근데 그 사투리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감을 어떻게 전달할까? 근데 원래 공식적으로 번역에서는 사투리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건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번역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말투로 옮긴다고요. 그 예를 들어 미국 동부말로 옮겨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어감이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이렇게 안 옮겨지는데 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었죠. 어떻게 했는지 안 가르쳐 주랍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요. 참 재밌고 좋아요. 자, 이런 영역에서의 성공은 참고로 라면하고 우동하고는 유럽 애들도 미국 애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짜파구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맛있는 종류의 면, 동양 면 두 개를 섞어서 단어를 창조했습니다. 이런 게 재밌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대학 갈 때 언어를 전공해도 괜찮습니다. 인생 후반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겠죠. 자, 이 분야에서의 성공은요, 쉽게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의지하는 걸 배워야겠죠. 어디에 재정적인 acumen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느낌이 잘 올까? 예리한 감각, 뛰어난 감각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재정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또한요 어떤 인내심과 그다음에 persistent도 가져야 합니다. 좀 전에 배운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PER은 뭐라고요? 전치사로 하면 through 통과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 끝까지라는 의미가 되는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 SIST가 붙었죠. sis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stand의 의미가 돼요.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좀 오래돼서 까먹었겠죠. SIST가 들어가면 서 계시고요. SID가 들어가면 얘는 앉아 있습니다. SID, SED는 앉아요. 그래서 그 조금 좋은 스카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시리즈 거 있죠. 그죠? 그 시리즈가 seed하고 easy하고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겠죠. 그래서 뭐 편안하게 앉는 이런 말을 만든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assist 같은 단어가 옆에 가서 함께 서 있어 주는 게 어시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돕다, 도와주다 이런 말이 된 거죠. 그럼 persist는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서 있는 거니까 견디다, 참다라는 말입니다. endure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지겠죠. endure이라는 말은 우리 배울 때 DUR은 어떤 거였어? 시간을 지속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견디고 참는 거니까 얘네들이 서로 비슷한 쪽일 거고 tolerant은 어때요? tolerate이라고 하면 받아주다, 참아주다라는 참다보다 참아주다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느낌 차이가 조금 다르게 오는 거겠죠. 자, 그때 entrance into this world 이런 세계로의 진입은 may seem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daunting처럼 보일 수 있어요. daunt는 무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렵게 하다. 자, 그래서 아주 두려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mindset이면 정신상태라고 하면 딱 좋겠네요. 올바른 정신상태 또는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가이던스 안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은요 이 복잡한 금융의 세계를 제가 내비게이트 가르쳐 드릴 때 헤쳐가다라고 하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한 금융의 세계를 헤쳐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를 만들어낼 수도 있냐면 sustain의 TAI는 기억납니까? 들어가면 뭐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더라? keep의 의미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sustain은 SUB에다가 tai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대로 보관이 되는 또는 아래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라는 말이 돼서 sustain이라는 단어가 되고 얘가 엄청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지속하다라는 말이 되고 뒤에 ABL이 붙으면 지속 가능한, 당연히 ability 붙이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요즘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entrance의 앞에 있는 EN은 뭐냐면요. 얘는 이 안으로라는 IN이 나중에 변해서 EN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둘 다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확고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엔터라고 쓸 때 얘는 원래는 트라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여서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말이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냥 엔터라고 여기에 명사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엔트는 쓴 김에 엔트의 용법 두 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엔트는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거든요. 타동사가 되면 아마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워보셨을 거예요. 뒤에 into랑 같이 쓰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이 타동사인데 그때는 뭐가 되냐면 들어가다가 되는 거고요. 엔트가 자동사랑 쓰면 엔트가 어떤 전치사하고 함께 쓰냐면 into라는 전치사하고 함께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책에 엔트는 into랑 함께 쓰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건 타동사에 한정하는 겁니다. enter into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얘가 시작하다, 출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4번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